제가 그 신혼부부인데요. 네. 과천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데 3기 신도시 청약 관심 있어가지고. 네. 근데 이게 또 기간도 오래 걸리고 음. 그동안 또 아파트 값도 계속 오를 것 같아서 그냥 투자를 해보는 게 네. 나을 것 같아서 아파트를 보고 있는데 네. 의왕시 내손동에 있는 이편한 세상 아파트가 나을지 아니면 평촌 쪽 아파트가 괜찮을지 네. 좀 추천을 부탁드리려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신혼부부셔서 아마 이 과천 3기 신도시의 당해 요건을 채우시려고 과천에 거주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과천에서는 지금 무주택 상황이신 거죠? 네네. 그래서 그 3기 신도시를 기다리지 않고 그냥 바로 근교에 의왕의 내손 이편한 세상이나 아니면 평촌의 아파트를 매수하면 어떨지 한번 어떤 전략이 더 좋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소장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굉장히 결정을 잘하신 것 같아요.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과천에 이제 거주하시면서 나중에 이제 3기 신도시 청약에 대해서 기다리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긴 하지만 우리가 꼭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로또를 기다린다는 거는 그냥 운을 바라고 자기의 인생을 맡긴다는 건데 그것보다는 내가 나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더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이라도 우리가 주택이 없으신 분들은, 무주택자들은 주택을 취득하시는 게 더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 시청자님께서는 다른 지역에 과천은 아니고 바로 옆에 있는 인근이기 때문에 이제 인도권 쪽에 있는 아파트나 아니면 평촌에 있는 아파트를 보신 것 같은데요. 네. 직장이 이 근처에 있으신 거예요? 남편은 과천이요. 아, 과천에 계시고요. 그러면 안양 쪽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안양이 많은 호재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승 여력이 충분히 더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이 안양 전체가 일단 여기가 이제 평촌이죠. 평촌 신도시고 1기 신도시입니다. 그리고 인덕원 쪽이 있습니다. 자, 두 군데 다 아파트를 말씀하시는데 인덕원 쪽에는 아래쪽에 보면 의왕 이편한 세상이 있고요. 내손동이죠. 그리고 평촌에 있는 아파트. 어떤 아파트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듣지를 못해서 모르겠지만 일단 이 두 군데 아파트를 비교한다 그러면 둘 다 괜찮아요. 둘 다 괜찮은데 자, 평촌은 기존 1기 신도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아파트들이 많이 노후화돼서 리모델링 이슈나 재건축 이슈나 이런 것들을 따라갈 확률이 있죠. 그렇게 되려면 평촌이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이나 이런 이슈가 불려면 저쪽 분당이 먼저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에 대한 어떤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평촌을 돌고 일산 쪽으로 그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게 이제 순리입니다. 자, 그런데 자, 평촌도 아파트가 좋단 말이에요. 평촌도 아파트가 좋고 인도군도 아파트가 좋은데 제가 왜 자꾸 좋다고 얘기를 하냐면 교통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호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과천 쪽에 계시니까 저보다 더 잘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네. 인덕원 역 쪽이 지금 현재 4호선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여기뿐만 아니고 이 인덕원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자, 월판선이 하나 들어가죠. 월곶에서 시흥 광명 지구를 지나서 판교까지 들어갑니다. 판교까지 들어가는 게 하나 있고 요게 또 고속철도예요. 고속철도니까 신분당선급이란 말이죠. 굉장히 고속으로 주요 업무지구를 이렇게 통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교에 아파트 값이 너무 비싸서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이 향후에 이쪽 평촌 일대, 안양 일대로도 많이 거주를 할 수 있다. 수요가 많아질 것이다라는 게 충분히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인동선이 하나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동선은 인덕원에서 동탄까지 간다고 해서 인동선인데요. 동탄, 이걸 합쳐가지고 이제 인동선이라고 그러죠. 이 인동선도 마찬가지로 월판선과 마찬가지로 이제 고속으로 열차가 운행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개 노선이 먼 미래의 일이냐 그게 아니고요. 이제 올해 내년이면 착공을 들어갑니다. 내년이면 착공을 들어가고 월판선 같은 경우에는 2025년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인동선 같은 경우에는 2026년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개통 예정입니다. 물론 조금 더 시간은 걸릴 수가 있겠죠. 철도 같은 경우는 항상 보면 시간이 조금 더 연장되기 때문에 이때가 딱 개통이 되는 예정이라고 잡혀 있긴 하지만 좀 더 연기는 될 수 있다. 그렇지만 들어오는 것은 확실하다. 지금 현재 실시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렇게 되면 이제 세 개 노선이 지나가죠. 세 개 노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교통적으로 굉장히 큰 포텐셜을 갖고 있다. 근데 여기에 또 GTX가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과천에서부터 과천을 거쳐서 이제 금정까지 이렇게 갑니다. 금정으로 가는데
이 GTX C 노선이죠. 이 C 노선이 자, 과연 인덕원을 통과를 하느냐 마느냐 그 문제 때문에 이제 많은 설왕설래도 있고 안양시에서는 어떻게든 인덕원역을 만들려고 GTX를 인덕원역에 정차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가 꾸준히 얘기를 해왔습니다만 인덕원 역사에 GTX가 설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업들은 다 수익이 나야 됩니다. BC가 나와야 되는데 비용 대비 편익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인덕원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환승을 하겠습니까? 벌써 3개 노선이 지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덕원역에 서야지 많은 사람들이 수원 쪽에서 오는 사람들이나 시흥 이쪽에서 오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판교 쪽에서 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서울로 가기에 편한 그러한 역사, 수요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래서 그만큼 편익이 창출될 수 있는 그런 역이 바로 인덕원이기 때문에 인덕원역에 들어온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게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서 지나간다고 이렇게 인덕원을 만들어버리면 여기에 들어오는 많은 노선들의 의미가 크게 희석이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반드시 인덕원 역쪽에 들어온다. 자, 그렇다면 자, 어떤 아파트가 더 향후에 봤을 때 가치 상승이 높을 것이냐. 결론이 나오는 거죠. 한 개의 노선이 지나가는 이 평촌 일대이냐 아니면 여러 개의 노선이 들어오는 이 인덕원 일대이냐. 거기에다가 인덕원 일대에는 여기에 개발 호재가 또 잡혀 있죠. 뭐가 잡혀 있습니까? 개발 제한 구역이었는데 이 개발 제한 구역을 이제 푼 게 승인이 됐죠. 국토부의 도시중앙계획위원회에서 이거를 푸는 게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인덕원의 복합 환승센터가 들어온다. 나중에 GTX-C 노선, 월판선 그리고 인동선 거기다가 4호선까지 지나가는 4개의 노선이 주요 노선들이 지나가는 그런 환승센터에 복합적으로 또 주상 복합이죠. 막 상업 업무지구가 여기다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만큼 더 여기가 발전한다는 것이죠. 조선시대 때부터 인덕원은 많은 여행객들이 머무는 그런 원이었습니다. 주막도 많고 그런 숙박을 제공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만큼 교통의 요충지였단 말이죠. 이게 지금 현대사회도 계속 이어지는 것이고 앞으로 더 이곳이 사통팔달로 더 발전하게 되는 곳이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인덕원 인근에 아파트를 매수를 하시는 게 더 맞다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어디냐? 인덕원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떨어진다 하더라도 의왕동에 있는 이편한 세상 이쪽의 아파트가 제가 볼 때는 향후에 더 가치가 지금보다도 더 고평가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선생님께서 시청자님께서 평촌이나 아니면 인덕원 쪽에 아파트를 보고 계신다 그러면 저라면 인덕원 역사가 있는 가까운 쪽에 아파트를 취득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제대로 이편한 세상뿐만이 아니고 선생님의 자금이 여력이 된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좀 더 가까운 인덕원역과 가까운 쪽으로 한번 매물을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